예, 저번 시간에 테스트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누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팅 데이터를 나눌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랜덤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알아서 다 해주는데 문제는 스케일이 비슷해야 됩니다. 스케일이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 경기하고 농구 경기를 있다고 해볼게요. 축구 경기, 농구 경기. 축구에서 한 게임에 평균 한 골 넣으면 정말 잘하죠. 메시죠, 메시. 농구에서 한 경기에 보통 20골 넣어도 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보다 20배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골 넣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도 다르고. 근데 이런 식의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한 90%는 이 스케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막 인공지능이 안 먹혀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런 실수를 어딘가에서 하고 있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정말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스케일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맞춰준 걸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큰 수로 나눠주거나 뭐 평균으로 나눠주거나 최대 맥시멈 값으로 나눠주거나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로 정규화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요.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에 평균을 뺍니다.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데이터가 평균이 0으로 맞춰지고요. 표준 편차는 그 전체 표준 편차로 나눴기 때문에 1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분포라고 하죠.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뭐 키가 뭐 대한민국 남자가 지금 173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 표준 편차는 얼마고 얼마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정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0 이렇게 시그마는 1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게요. 내가 상위 몇 퍼센트냐 하위 몇 퍼센트냐가 그냥 0점 몇 이렇게 나옵니다. 0.3%다 0.7 혹은 뭐 0.7%다 이런 식으로 너무 수치적으로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지는 걸 이런 식으로 이걸 Z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나오죠. Z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데이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데이터 그대로 놔뒀고요. 여기서 데이터들을 한번 좀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트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np min 하이트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하이트 st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np std일 겁니다. 아마. 예, 맞네요. 하이트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하이트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걸 하이트 민이 아니라 하이트 고쳐진 데이터 하이트 스케일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스케일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는 그냥 하이트를 여기다 덮어버리긴 합니다. 근데 이건 좋은 코딩 방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된 이런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이트에서 하이트 민을 뺍니다. 민을 빼고 그 다음에 하이트 std로 나눠주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d로 나눠서 정규화를 다 맞췄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01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트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들을 이런 식으로 리쉐이프 해주게 됩니다. 이걸 다 추가를 해볼게요. 리쉐이프.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도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가 실수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여기다 넣어야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해줬어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여기다가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스케일드가 딱 되니까. 또 뭐가 문제지? 스케일. 네, 코드가 이상이 없는데 그냥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전혀 이상이 없고 지금 그대로 다시 돌려보니까 제대로 나오네요. 한번 껐다 돌려보니까. 그래서 키 이렇게 웨이트 이런 거를 저장 칼럼 스택으로 딱 붙여주시면은 0.2 이런 식으로 쫙 나오게 됩니다. 스케일이 조정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로 데이터 나오게 되고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은 특별히 엄청 좀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키가 크고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딱 감이 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이런 것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바디는 그대로니까 아마 그대로 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해주시고 테스트 아웃풋 트레인 인풋 이런 식으로 쭉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표준화된 결과로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표준화를 부디 잊지 마세요.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아이고 빨간색이네.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요거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습용으로 쓰게 되고요. 요거는 검증용으로 쓰게 되는데 보통 이거를 8대 2나 7대 3, 뭐 7.5대 2.5 이렇게 쓰게 되고요. 요 데이터들을 나눌 때는 랜덤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규화 된 상태에서 나눠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사이클런에서 알아서 해주고요.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화 식을 통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스케일러 뭐 이런 거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차피 한 줄이고 이것도 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쓰실지는 자유인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저도 좀 귀찮으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쓰게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쓰는 데이터, 우리가 실제 쓰는 데이터들은 인풋 데이터라고 하고요. 나오는 데이터 있잖아요. 결과값. 그걸 아웃풋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웃풋 데이터 뭐 0, 1, 2 이런 거 있죠. 0,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다음 우리가 아까 말한 웨이트나 하이트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인풋 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트레이닝으로 테스트로 나누는 거고요. 결과값도 아웃풋 데이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게 테스트 데이터로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중에 배울 겁니다. 모델에 넣어서 이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확도는 무조건 높으면 좋습니다. 단 트레이닝 데이터가 정확도가 높은 상태인데 테스트 데이터가 낮은 경우는 오버피팅 혹은 과적합된 상태로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거 낮추기 위한 과정도 필요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도 둘 다 좀 성능이 막 40% 이러면은 그냥 이거는 이제 언더피팅이라고는 쓰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모델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서 잘 만들거나 뭔가 코딩 같은데 데이터에 좀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정말 쉽습니다. 올리는 거는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걸 맞추는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맞추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요, 요거 오버피팅 상태는 사람이 되게 뭐라 깐깐해지는 겁니다. 깐깐해지고 융통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융통성 없는 최고봉은 뭐예요?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법을 안 쓰고 그냥 철저히 기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무시되는 거죠. 웃긴 게 정확도를 높이면 더 인공지능 같아지지 않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언더피팅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바에는 그냥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